안녕하세요.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를 담당하는 이지선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파이썬 입출력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트 함수를 이용한 출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프린트 함수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로부터 자료를 읽어드리는 인풋 함수도 학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린트 함수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파이썬 2와 파이썬 3이 프린트 함수가 조금 다르게 이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 2에서는요. 괄호를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프린트 한 다음에 바로 헬로를 쓰더라도 제대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물론 괄호를 쳐도 출력이 제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버전 3에 와서는 이렇게 쓰는 방식은 쓸 수가 없게 되어서 에러가 뜨게 됩니다. 신텍스 에러는 문법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에러라고 했었죠. 그래서 괄호가 없으면 신텍스 에러가 뜨게 됩니다. 파이썬 3에서는 반드시 괄호를 써서 프린트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프린트 함수는 지금까지 많이 봤듯이 괄호 안의 내용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출력하고자 하는 값이 여러 개라면 콤마로 구분을 했었죠. 그런데 콤마를 쓰게 되면 콤마 자리에 공백이 하나 추가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출력할 때는 따옴표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x10, y5, z7일 때 변수명만 쓰게 되면 x, y, z 이렇게 쓰게 되면 x값과 y값 사이에, 즉 이 콤마 자리에 자동으로 스페이스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프린트하고서 따옴표를 사용을 하게 되면 x라는 글자를 그냥 출력해라 라는 뜻이고 따옴표가 없으면 변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수 x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변수 x가 없다면 에러가 뜨겠죠. 변수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것은 이전에 했었지만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a에 100을 넣고 b에 200을 넣었을 때 c에는 a 더하기 100인, a 더하기 b인 300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해보면 자동으로 콤마 자리에 이렇게 스페이스가 들어가서 100, 200, 300이 출력이 되고요. 만약에 프린트 안에 더하기 기호가 들어가면 계산을 해서 출력해 주게 되죠. 마찬가지로 A에다가 50을 더해서 출력해라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150이 출력이 됩니다. 문자열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옴표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따옴표 하나를 쓸 수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를 쓸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헬로 문자열, 콤마, 월드 문자열 이렇게 하게 되면 콤마 자리에 자동으로 스페이스 공백이 추가가 됩니다. 만약에 더하기 기호를 써서 헬로와 월드를 붙여서 출력해라 라고 시키면 스페이스가 없이 출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콤마가 없으니까 계속 붙여서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movie라는 변수에 토이스토리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여기 지금 문자열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프린트 하고서 괄호 안에 변수명을 적어주면 토이스토리, 즉 문자열 안에 있는 객체 내용이 찍히게 되죠. 프린트를 안 쓰고 변수 이름만 찍어주게 되면은요, 항상 파이썬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토이스토리가 문자열이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쉘이 이렇게 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되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 유용하냐면 만약에 제가 x에다가 5를 문자열의 형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y는 정수형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컴퓨터는 x는 문자열 객체라고 생각을 하고 y는 정수 객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프린트 x를 하나 프린트 y를 하나 둘 다 5를 내주게 됩니다. 하지만 변수 이름만 적게 되면 문자열의 경우는 이렇게 따옴표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서는 메모리 안에서는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연산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플러스 연산자는 문자열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숫자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열과 숫자를 섞어서 더하기 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문자열에 숫자를 더하려면 붙여 쓴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str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었고 만약에 숫자를 문자열로 집어넣었을 경우에 다른 숫자와 덧셈을 시키려면 그냥 더하기를 쓰는 것은 에러라고 했었고요. 반드시 문자열 숫자를 정수로 바꿔야지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프린트 안에 문자를 쓰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수 문자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 자료는 제가 6가지를 정리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특수 문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6가지만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역슬래시가 있는데 역슬래시는 지난번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역슬래시는 다음 줄에 계속해서 문자열이 연결된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한 다음에 헬로 하고 따옴표를 막지 않고 역슬래시를 쓰게 되면 다음 줄이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헬로 월드가 연결된 모양을 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문자 중에서 역슬래시 헛다운표와 역슬래시 쌍따옴표가 있는데 이건 사실 용도가 비슷합니다. 제가 프린트 안에다 쓸 때 헛다운표 안에 바깥이 헛다운표일 때 안에 헛다운표 못 쓴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헬로 월드에다가 헛다운표를 붙여서 쓰고 싶다. 이렇게 나오게 하고 싶다고 했을 적에 이 바깥을 헛다운표로 묶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 역슬래시를 써주게 되면 헛다운표를 안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헛다운표는 그냥 쓰시고요. 안에 헛다운표 안에다가 역슬래시를 갖다 붙여주면 이때는 이 역슬래시가 헛다운표를 그냥 출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다운표 안에 헛다운표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역슬래시 헛다운표를 쓰라는 이야기이고 마찬가지로 쌍따옴표 안에 또 쌍따옴표가 나오게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역슬래시 쌍따옴표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쌍따옴표가 제대로 붙어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과 같이 바깥은 헛따옴표, 안은 쌍따옴표일 경우에는 역슬래시 쓸 필요가 없겠죠. 따옴표가 구별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바깥이 쌍따옴표, 그렇죠? 안에가 헛따옴표일 경우에도 역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역슬래시 2개를 쓰는 것과 역슬래시 N, 역슬래시 T가 있습니다. 여기서 역슬래시는 키보드에서 원자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요거 3개는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슬래시는 역슬래시가 한번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역슬래시 2개를 붙여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역슬래시 한 번을 쓰게 되면 연결해서 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역슬래시가 출력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역슬래시 2개를 붙여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슬래시 N인데요. 역슬래시 N은 new line이라는 뜻입니다. 즉 엔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로 출력하고 엔터 치는 효과, 즉 그 다음 줄에 월드를 출력하고 또 엔터 치는 효과, 그 다음 줄에 파이썬이라고 출력을 하고 역슬래시 T는 탭키의 기능을 하게 돼서 탭키만큼 건너뛰어서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하고 프로그래밍 사이에는 탭키만큼의 공백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수를 공부할 때 실수는 저장하는 방식 때문에 소수점 아래에 이상한 숫자가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숫자를 떼어내려면 우리가 서식 출력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서식 출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문에 %를 이용해서 서식 출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쓰는 방식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프린트 문에 %를 중심으로 해서 %의 왼쪽에는 문자열이 와야지 되고 헛다운표, 쌍따옴표 모두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 다음에는 이렇게 괄호를 치고서 무언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쌍따옴표 안에 문자열에는 %s나 %d나 %f가 와야지 되는데 %s가 오면 문자열이라는 뜻이고 %d는 정수란 뜻이고 %f는 실수라는 뜻입니다. 이 안에 %s나 %d나 %f가 오게 되면 그 개수만큼 이 뒤에는 데이터가 와야지 됩니다. 예제로 볼게요. name이라는 변수에 앨리스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었고 score라는 변수에 95라는 정수형 객체를 집어넣었습니다. 프린트에 %가 나왔는데 % 앞부분에서 이렇게 따옴표가 왔으니까 문자열이죠. 문자열에 %s, %d 두 개가 왔습니다. %s 자리는 문자열이 와야 된다는 의미이고 %d 자리는 정수가 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 뒤에 % 다음에는 반드시 %s 자리에 올 문자열 하나, %d 자리에 올 숫자 하나가 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괄호로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요 네임 데이터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요 스코어에 들어오는 데이터가 %d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s 자리에는 네임이 오니까 앨리스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갓은 그대로 떨어지겠죠. %d 자리에는 스코어인 95가 떨어지고 스코어는 그대로 따라 나오게 됩니다. 예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s, %d가 오니까 두 개가 오니까 요 뒤에, 즉 % 뒤에는 데이터 두 개가 와야지 됩니다. 이번에는 %s가 오지 않고 %하고 s 사이에 10이라는 숫자가 들어왔고 %d도 5라는 숫자를 사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칸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10s라는 것은 10칸 잡아서 네임을 출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칸만큼 자리를 잡고 뒤에 5칸에다 앨리스를 쓰게 되고 %5d는 5칸을 잡아서 뒤에 2칸에다가 90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식 출력입니다. 실수에 대해서 서식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매스 스코어에 87.3이라는 실수를 집어넣었습니다. 프린트문을 보시면 문자 안에, 즉 다운표 안에 %f가 들어가 있습니다. %f가 들어가 있으니까 반드시 문자열이 끝나고 나서 %가 하나 와야지 되고 %f 이 자리에 들어올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와야지 됩니다. %f 자리에 매스 스코어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스 스코어가 87.3인데 출력이 되어서 나온 걸 보시면 점 뒤에 소수점이 몇 개가 붙어서 모두 6자리로 맞춰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쉘이 이렇게 내줘서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원하는 방식으로, 즉 소수점 2자리까지만 낸다거나 3자리까지만 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f에 들어올 데이터 하나만 필요하니까 그 경우에는 여기다가 괄호를 쳐도 되고 안 쳐도 됩니다. 2개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괄호를 써야 되지만 데이터 한 개만 올 경우에는 콤마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괄호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bf라는 요 표현이 중요한데요. 여기 a 자리, b 자리에는 숫자가 와야지 됩니다. %a.bf의 뜻은 뭐냐면 a 칸을 잡아서 소수점 아래에 b 자리까지 출력시키라는 뜻입니다.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스에 93.5를 집어넣고 ENG 변수에는 88.3을 집어넣었습니다. 다운표 안에 %5.2f와 %6.3f가 들어가 있죠. 두 개가 있으니까 %d에 데이터가 두 개가 와야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는 앞에 가서 대체가 되고 두 번째 데이터는 두 번째 자리에 가서 대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5.2f의 뜻은 뭐냐면 5자리를 잡아서 소수점 아래 2자리까지 출력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5자리에는 소수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자리를 잡죠. 그리고 소수점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소수점 뒤로 2자리이기 때문에 5, 0까지 출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6.3f를 찍어야 되는데 6.3f는 6자리를 잡아서 소수점 아래 3자리라고 했으니까 모두 6자리를 잡겠죠. 6자리를 잡고 소수점 아래 3자리니까 소수점 포함해서 6자리가 되고 요 뒤에 300이 찍히게 됩니다. 예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역시 쌍따옴표로 문자열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 문자열 안에 %d, 그 다음에 10.2f라고 쓰면 85라는 숫자는 이 %d 자리에 가겠죠. 3.7이라는 숫자는 이 10.2f이겠죠. 10칸 잡아서 소수점 아래 2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길게 10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아래 2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이건데요. 이게 뭐냐면 %하고서 그냥 .2f라고 쓰면 무조건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해라 하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프린트 함수를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는 항상 자동으로 엔터를 추가시킵니다. 여기에서 역/n이라는 게 바로 엔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에 헬로를 집어넣었고 B에 월드를 넣고 프린트 B를 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A 할 때 헬로가 찍히죠.
그리고 나서 자동으로 여기에 엔터가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는 그 다음 줄에 찍히게 됩니다. 이 하나를 더 볼게요. 만약에 A에다가 헬로 문자열 뒤에 역슬래시n을 제가 넣었으면 헬로 나온 다음에 역슬래시 하나를 넣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프린트 자체가 엔터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헬로 하고서 역슬래시 n 하고 거기서 다시 한번 프린트의 마지막에 엔터 때문에 한 줄 더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은 항상 마지막에 엔터가 자동으로 붙게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프린트 끝에 엔터 효과를 없애고 싶다면 우리가 end라는 것을 이용해야지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역시 얘가 쉬울 것 같아서 예제 몇 개를 넣어 봤는데, 현재 A에는 헬로가 있습니다. 프린트 A, 하고서 and는 써주고 제가 여기에다가 문자열인데 스페이스만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에요. 그러면 프린트문 안에 있는 and는의 의미는 프린트의 맨 끝에 엔터 대신에 이 문자열로 대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A and 스페이스 한 다음에 프린트 B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줄처럼 헬로 한 다음에 엔터 대신에 스페이스가 추가가 되고 월드가 붙어서 찍히게 됩니다. 두 번째에는 A를 찍고 나서 엔터 대신에 스타를 5개 찍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헬로를 찍고 엔터 대신에 스타 5개가 찍히고 프린트 B의 결과인 월드가 출력됩니다. 마찬가지로 A를 찍고 나서 탭키를 넣고, 즉 엔터 대신에 탭키를 넣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B를 해라. 그러면 헬로가 찍히고 탭키만큼 건너뛴 다음에 월드가 찍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프린트의 역슬래시, 즉 엔터 효과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풋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출력에 대한 프린트 함수를 알아보았고, 이제 인풋 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는 컴퓨터 안에서 처리한 결과를 모니터에 내보내라는 함수였고요.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받겠다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하나의 정수를 입력하시오 콜론이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커서가 깜빡일 때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내가 키보드를 통해서 넣은 값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반영되게 하고 싶습니다. 이럴 경우에 쓰는 것이 인풋 함수입니다. 인풋 함수는 파이썬 2와 3에서 크게 변화가 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파이썬 버전 2에서는 인풋 함수와 로 인풋 함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이썬 버전 3에서는 인풋 함수만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파이썬 2를 만약에 이전에 쓰셨다면 파이썬 2의 로 인풋 함수가 인풋 함수로 이름이 바뀐 것이고, 파이썬 버전 2의 인풋 함수는 없어졌습니다. 파이썬 2의 인풋 함수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자료형, 즉 데이터 타입이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되고, 로 인풋의 경우는 입력받는 데이터를 무조건 문자열로 취급합니다. 지금은 이 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뒤에서 예제로 다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이 페이지에서는 파이썬의 인풋 함수는 없어졌고, 파이썬의 로 인풋 함수가 인풋 함수로 대체가 됐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함수라고 했습니다. 파이썬 쉘에서는 이렇게 돌려보시면 됩니다. 파이썬 쉘에서 이렇게 한 줄을 적어보시면 x는 인풋 함수를 적어주시고, 인풋 함수 안에 문자열, 즉 따옴표를 쓰셔서 따옴표 안에다가 어떤 문자를 적어주시면 이렇게 하고서 여기서 엔터를 칩니다. 이 문장을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인풋 함수 안에 있는 이 문자열이 그대로 나옵니다. 문자열 엔터 x 콜론이 그대로 나오고, 여기에서 커서가 깜빡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제가 어떤 숫자를 넣고 엔터를 치면 내가 넣은 숫자가 바로 이 변수 x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x 해서 x 값을 출력시켜 보면 내가 넣은 값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여기서 100을 넣었다면 100이 나올 테고, 200을 넣었다면 200이 나오겠죠. 여기에서 x라고 찍어 봅니다. x라고 찍어 보면 문자열은 따옴표를 가지고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 x가 문자열로 처리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타입을 찍어 보더라도 str 타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풋 함수를 통해서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을 받으면 어떤 데이터이든 무조건 문자열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해서 보면은요. X에 데이터를 받아들일 건데 정수를 입력하시오라는 글자가 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줄을 넣고 엔터를 치시면 정수를 입력하시오 콜론까지 그대로 내가 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커서가 깜빡이게 돼요. 그럼 제가 여기서 15를 넣으면 X에 15가 들어가는데 이때 15는 문자열 15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제가 X 더하기 10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숫자를 넣었기 때문에 숫자 계산을 시키게 되는데 이때 에러가 뜨게 되죠. 에러가 뜨는 이유가 바로 인풋으로 받아들인 데이터는 문자열로 처리되기 때문에 숫자하고 더하기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려면 반드시 받아들인 숫자를 인티저로 한번 바꾸어서 타입을 매치시켜야 되죠. 타입을 같게 만든 다음에 계산을 시켜야지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함수가 되고요. 많이 쓰게 될 함수입니다. 중요한 건 받아들인 데이터를 문자열로 처리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많이 쓰냐면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선 여기에서의 의미는 enter one 인티저 콜론을 화면에 내보내라. 그리고 유저가 넣은 값을 x에 집어넣어라인데 이 자리에서 값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값을 한번 인티저로 바꿔라 하고서 한 번 더 시키는 거죠. 그러면 enter one 인티저라는 문자가 나오고 제가 100이라고 넣으면 이 100이라는 숫자를 인티저로 바꾼 다음에 x로 집어넣게 되어서 타입 x를 쳐보면 인티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받아들인 숫자를 실수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인풋 함수에 대한 결과를 플로우트로 바꿔야겠죠. 플로우트로 바꿔서 y에 집어넣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입 y 했을 때 플로우트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중요한 입력문과 출력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프린트문은 문자열과도 연관이 많이 있으니까 문자열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연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인풋 함수에서는 받아들이는 데이터가 문자열로 처리가 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nt 또는 float처럼 추가적인 함수를 써서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바꿔주셔야 합니다.